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챕터별로 이렇게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좀 목차를 다시 재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한번 보시면, 목차만 먼저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할 거는 2편, 평범한 말 속에, 안녕하세요, 정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말 속에 깊은 뜻을 담는다. 자, 이걸 첫 번째로 했던 이유가 우리가 매일 말을 하잖아? 그죠? 매일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말 공부잖아요. 그래서 말 공부에 그 첫 번째는 이 평범한 말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 그러니 이거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가지는 책이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언중유골, 평범한 말 속에 깊은 뜻을 담는다. 그럼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제가 3편을, 어, 2회차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 어,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대화해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말 속에 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그 이유가 그런 뭐 아이에게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내 말의 의미를 그 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되게 강하죠. 그치만 그 말을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내 귀가 먼저 듣고 내 영혼이 먼저 듣는데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을 만약에 이렇게 뭐가 화가 났어. 그러면 막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일차적으로 막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계속 지시형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요구형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나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내 귀가 들리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 100번을 대화해도 나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9편으로 갔어요. 9편으로. 선행구원.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 막 말을 먼저 쏟아놓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신뢰가 생기나요? 이렇게 하라 해놓고, 어, 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통 연예인들이 한번 뭔가 이슈에 말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뭐 공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연예인을 공인의 개념으로는 그 공인의 개념의 의미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연예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평소에 먼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4회차는 시편, 이런 청검, 사람을 살리는 말, 망하게 하는 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처럼,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앞에다가 주어를 나를 갖다가 붙여놓고 한번 이, 이, 이 회차들을 다 만나보세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망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잖아. 그치만 비율적으로 봐서 내가 열 마디를 한다 했을 때 내가 50% 이상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나? 그러면 그나마 잘하는 거예요. 그치만 말을 열 마디를 했을 때 한두 마디 빼고는 다 망하게 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어를 나는이라고 붙이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테다. 그 다음에 5회차는 실장. 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말한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말한다. 이게 1, 2, 3, 4가 이제 이렇게 좀 내가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이렇게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도 일기도 쓰고 마음을 담는 일기를 쓰고 나를 담는 그 그걸 쓰면서 어 그게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담다가 마음을 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말로 메시지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기도일기를 쓸 때 요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일기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제가 달라졌어요. 기도일기가 마음을 모읍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요구가 너무 기도 일기를 처음 쓸 때 잘 모르니까 요구를 되게 많이 했구나. 그런데 내 마음을 모은다는 게 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신에게도, 내가 바라는 것만 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마음을 모읍니다 하는 거는 그걸 하게 도와주시는 그 어떤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를 갖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말한다. 마음으로 말한다. 얘가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6회차는 일침결혈. 한 방에 핵심을 찔러라. 이게 이제 1, 2, 3, 4, 5가 실천되고 나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말에,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건데, 어, 이게 작은 목적에 연연해 하는 사람과 큰 방향을 두는 사람과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게 제가 그 많이 느끼는데, 저는 교육자로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 한 방의 핵심을 찔러라에 한 문장만 이렇게 딱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상의 송강호가 마지막 대사에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제가 교육자로서 교육을 실천할 때 가지는 새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연연해 한다. 만약에 정책이 잘못됐어. 뭐 이러면 정책을 바꾸려고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그거는 내가
파도를 가지고 저 파도가 너무 크게 와서 내가 힘들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치만 그 정책은 만드는 사람이 탁상 공론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바람을 본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서 지금 있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핵심을 찔러라는 내가 내 삶에 철학과 지침을 줄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내가 새기고 있나? 없나? 그 한 방에 있나? 없나? 그러면 저는 어디에도 그 말에 근간을 두고 적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걸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딱 굳건히 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나의 한 방이 있어야 돼. 그런 의미를 여기는 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편이 마지막으로 왔어요. 시래차로. 그래서 단 한마디로 끝내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듣되 내 말은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 말의 총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점적인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리더라 하면 말을 많이 해서 리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내가 나의 삶의 리더이며 내가 나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왜 너가 이렇게 했어? 이럴 때는 너가 이렇게 해야지. 막 후회하고 할 걸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잡념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처음에는 막 온갖 생각들이 계속 지나가요. 그게 계속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게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명상을 했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되면 눈을 딱 감으면 그러니까 단 한마디가 딱 지나가면서 깊은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막 말을 많이, 막 뭐가 많이 생각이 지나가는 그것도 지나가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체 2500년의 인문고전에서 찾은 말 공부의 전체 맥락은 이렇게 해놨고요. 나머지 챕터를 제가 여기 안 넣은 거는 스스로 읽으셔도 충분하다라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챕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날 언중유골 평범한 말 속에 깊은 뜻을 담는다의 소목차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지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후목사 읽겠습니다. 네. 마음의 밝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겸손한 말 속에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다. 은근히 말하되 확실히 알게 하라.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라. 말과 외모만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말에도 호연지기가 있다.
반전의 한마디로 감동을 배가시켜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챕터에, 언중육을 챕터에 소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1주차 참여자 미리 준비할 거, 저는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제가 전하죠. 이거를 스캔해서 프린트를 하세요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1회차, 2회차, 3회차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걸 이 목차 앞에다가 1, 2, 3, 4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그 에너지를 덜 쓰게 돼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리고 이번에는 챕터가 더 10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칸 견출지로 이렇게 1에서 10까지를 붙여 놓으시면 책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훨씬 내가 책을 만날 때 좀 피로도가 덜 하다. 이렇게 기본 세팅은 해 놓으시라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북클럽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한꺼번에 책을 다 읽지 않아요. 항상 그 주에 읽을 챕터만 이렇게 딱 지정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읽을 챕터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되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어도 이렇게 라벨링을 해놓고 내가 책을 만나면 일단 그 마음의 부담이 덜해진다. 이만큼만 읽어. 그러면 하루에 뭐 한 장씩 읽든지 두 장씩만 읽어도 이런 책은 한꺼번에 훌루 읽으면 좀 새기기가 조금 더딘 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장, 두세 장 정도만 읽어도 아니면 한 챕터씩만 읽어도 어, 한 소목차 하나씩 아니면 소목차 한 두 개씩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다. 그러면 책을 읽는데 부담이 덜 하겠죠?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시작하면 이만큼을 다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거랑 마찬가지. 우리가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많은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초과해서 먹을 수는 없단 말이죠. 내 위에 크기가 있고, 그리고 그 포만감을 느끼는 그 느낌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하루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읽기는 읽겠지. 그렇지만 내 세포에 각인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의 총량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뭐 하나에 막 매몰돼가지고 이걸 막 파버려야지. 이런 결심은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빨리 지친다. 그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읽게 하기 위한 전략이 제가 항상 책을 처음 만날 때 미리 준비할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목자 하나씩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세요. 그랬고요.